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맞이한 첫 주말입니다. 야권은 지난주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사건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린 뒤 맞은 첫 주말, 민주당은 서울역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권능과 존재를 부정합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거부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 외압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새 최상병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1시간 앞서 조국 혁신당도 용산에서 소위 대통령실 포위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 목숨값이 당신에게는 겨우 그 정도입니까?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교 보여도 모든 걸 잡습니다. 새로운 최해병 특검법은 차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올가매고 잡아낼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직접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은 무도한 행태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행태에는 직권 욕심뿐 국민도 민생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아서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이제 멈춰 주십시오. JTBC 노진호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산을 마칠 때까지 이자도 내야 하는데 지급을 미룰 경우 하루에 1억 9천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은 모두 1조 3,828억 원입니다. 서울고법은 판결에서 최 회장 측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지급을 미룰 경우 얼만큼의 지연이자가 붙는지도 밝혔습니다. 먼저 위자료 20억 원 중 17억 원에 대해선 2심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월 11일부터 선고가 나온 지난달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었습니다. 1조 3,800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연간 690억여 원, 하루 기준으로는 1억 8,900만여 원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바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에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등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서울 광장이 아닌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귄 지 10달 된 박현청 딸입니다. 현청 씨와 자림 씨는 작년 처음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당당하게 밖을 나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함께 내딛는 걸음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로 가득합니다.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성소수자 자식을 둔 엄마들 품에 꼭 안깁니다. 1년에 하루뿐인 오늘 성소수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5년째 열리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입니다. 매년 서울 광장에서 열렸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용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먼저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을지로 일대 5개 차선을 15만 명 인파가 가득 채웠습니다. 가톨릭과 불교계에서도 성소수자를 축복하러 왔습니다. 두 분이 검정색 맞추신 거예요? 행진하는 사람들 옆으로는 경찰들 차단막이 쳐졌습니다. 같은 시각 기독교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다름을 존중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를 배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기죠, 물론 사랑이에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올여름 대구와 광주, 제주도와 부산에서도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오늘 한강공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덥겠고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뜨거운 햇볕을 식힙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을 달립니다. 오늘 한강 뚝섬에서 열린 쉬엄쉬엄 한강축제입니다.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영과 달리기, 사이클 3가지 종목을 완주했습니다. 저희 러닝이랑 사이클이랑 수영 3가지 했어요. 한강물 진짜 차갑더라고요. 저희 철인 3중 경기 참여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힐링되고. 한강 한쪽에서는 수영을 하고 한쪽에서는 카약을 탑니다. 축제 참가자에 산책 나온 나들이객들까지 더해져 한강공원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날씨 엄청 맑아서 뛰기 엄청 좋았어요. 오늘 2만 보 걸었어요. 달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 달리기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원래 비 온다 그랬는데 날이 좋아서 되게 운동하기에 좋았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8도로 더웠고 일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강원과 경북, 경기 동부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이 있어 외출할 때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23도에서 28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13살 아이들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9일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낯선 어른들과 함께 한 유흥업소에 있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저희 JTBC 취재가 시작이 되자 경찰은 유흥업소 사장을 비롯한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북울터뷰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성관계를. 그래서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고 저는 너무 더러워가지고 바로 씻고. A양 부모는 지난 4월 17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지 19일 만에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2010년생 A양 등 2명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 40대 남성을 마주했습니다. 저희한테 착하게 막 술이랑 담배를 건네면서 너네 여기서 뭐해? 이래가지고 새벽 1~2시쯤 자기가 운영하는 오빠 노래방 같은 게 있는데 가볼래 해가지고 저는 흑인 노래방 그런 식으로 비슷한 줄 알고 갔는데 VIP룸이 있고 여성이 접대받는 곳이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도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아가씨가 부족한데 저희 뭐 아가씨 자리 좀 채워주래요. 그래서 아가씨가 뭔 일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들어갔는데 남자애들 비 맞춰주고 술 따라주고 그런 일이더라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근해야 된다고. 소맥 한 잔당 10,000원씩 주겠다 해서 소주 세로를 원샷을 하면은 10만 원을 주겠대요. 제 몸을 계속 만질러 하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성관계를. 유흥업소를 떠날 수 없었고 경찰 단속도 쉽게 피했습니다.
너네 찾아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너네 만약 자꾸 안 되면 중국에 보내버린다고. 팔다리 잘려와서 거기서 죽어도 아무도 안 알려준다고. 막 실제로 팔을 넘긴다 하고. 경찰 단속은 안 왔어요? 단속이 올 땐 저희를 모텔 방으로 넣어놨죠. 모텔 거기서 나오지 말라. 아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경기 오산의 한 유흥주점까지 왔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곳에 온 건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한강에서 만나셨는데 왜 오산까지 아이들이 온 거예요? 사업체가 여러 개예요. 우리남 쪽에서도 하고 저를 따라서 오산이랑 서울 쪽 경기도로 계속 도는 거죠. 미성년자라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뒤늦게 알았죠. 아이들에게 손님을 접대시킨 적이 없고 지인만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개업식날 사람들 잔치에 그리고 애들도 어차피 밥은 먹고 해야 되잖아. 제 친구들하고 변호사부터 세계사들, 라이언스클럽 다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애들 걔네들은 사고뭉치예요. 제 지인들도 어떤 실수할지 모르는 폭시한 못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러네. 아이들이 나이를 속였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만 13세라는 거 모르셨어요? 당연히 몰랐죠. 아이들과 성관계는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고 잠자리를 함승은 누구냐면 제가 있긴 있어요.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보호한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아이들 상대로 몹쓸 짓을 했던 사람들을 걱정도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팩트 같은데 나는 지인하고는 큰일 났네. 그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손님들 모시고 손님들 몸으로 꺾당했네. 걔네들은 만약 이치가 보냈다고 하면 그럼 저희한테 뭐 남는 게 있어야 A양 부모는 부모 책임이 크다며 자책하면서도 미성숙한 아이들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어른들을 JTBC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성착취물로 삼고 그런 거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는 시장님한테 연락드린 것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흥업소 사장 등 2명을 강간, 알선 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휴대폰과 영업장부를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16살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새벽 3시쯤 화성시 송산동의 한 어린이 공원에 있는 원통형 미끄럼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한 뒤 주방용 가위를 꽂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거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중국산 아동 슬리퍼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매장에서 산 62개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약 85%에서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넘게 나왔다고 중국의 한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발견된 유해 성분인 프탈레이트는 아동의 조숙증과 불임 또는 자폐를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다 위를 돌고래떼가 헤엄쳐 갑니다. 그러다가 입으로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들어 올립니다.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과 다큐 제주는 오늘 낮 12시 30분쯤 대정읍 일과리 양어장 인근 앞바다에서 새끼 돌고래 사체를 들어 올리는 어미 돌고래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년 사이에 7번째 새끼 돌고래 죽음이 발견됐다며 제주의 바다 환경이 돌고래가 서식하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었는데 판결 직후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1%로 39%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2%포인트 앞섰습니다. 같은 기관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바이든은 1%포인트 늘고 트럼프는 1%포인트 줄었습니다. 또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10%에 달했습니다.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단은 트럼프의 악재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조작됐다며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vember 5th,
is going to be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트럼프는 또 유죄 판결 이후 10시간 만에 3,900만 달러, 약 540억 원의 후원금이 몰렸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역효과를 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미국의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트럼프의 재판 조작론을 비판했습니다. And it's reckless, it's dangerous, it's irresponsible for anyone to say this was rigged just because they don't like the verdict.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번 유죄 판결을 각자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으려 하는 만큼 양측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행복을 선물하는 배우 남보라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SNS에 올리신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어요. 네. 뭐 어떤 차고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된 건지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보육원에 이제 생일 선물을 선물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작년 5월에 이제 보육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육원에서 되게 오래된 승합차로 아이들이 생활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차를 봤는데 정말 오래되고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너무 오래돼서 막 자주 고장 나는 거는 일상이고 가끔 주행 중에 멈추기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그 이후로 차를 정말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근데 사실 차값이 이제 크잖아요, 액수가. 네, 그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꼭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 정말 열심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1년에 걸쳐서 마련을 해서 차를 올해 5월에 선물해 드리게 됐어요. 뭐 보육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반응이 좀 있을까요? 원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 들어오는 날 같이 갔어요. 방문을 했는데 거기 선생님 다 나와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다 같이 봤는데 막 정말 원장 선생님 거의 울 것 같이 이렇게 차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이제 시승도 직접 하셨는데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아 진짜 선물해드리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사진 보신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부터 계속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쪽방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선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길을 가다가 어떠한 벽에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비워내야지 비로소 나한테 새로운 것들이 채워진다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이 저한테 굉장히 와 닿았고 아 그러면 내 것들을 이렇게 비워내는 작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다가 봉사라는 게 떠올라서 그때부터 좀 쪽방촌 봉사나 아니면 뭐 유기견 봉사나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는 그때부터 좀 찾아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시고 나서 좀 공개적으로 알리시는데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저도 사실 이제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되게 젊으신 분인데 1억을 기부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는 거 열심히 알리면 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영향을 받고 또 좋은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있고 사실 이런 보육원 같은 데는 서울에 있는 보육원은 그래도 좀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근데 여기는 인천에 있고 인천의 끝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곳이기도 해서 이거는 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일부러 알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봉사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좀 문턱이 높다? 좀 내가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마 지금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남보라 씨를 보고 나서 네. 한 발 실천을 해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배우로서의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에 좀 거기에 걸맞는, 알맞는 대답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뭐 배우 남보라? 이기보다는 사람 남보라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 배우로서 일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그냥 사는 동안에 그 뭐든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잘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여러 작품에서 이런 따뜻한 남보라 씨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저녁 6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